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원 교수입니다. 자, 가설 흙막이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부분은 그냥 시험 문제 계측 관리라고 시험 문제를 나온다면은 이 시험 문제는 자명해요. 공법 유형으로 풀 수 있어서 계측 관리의 항목, 계측 관리의 절차, 계측 관리 시 유의사항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유의사항.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페이지 쓸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안전과 그다음에 계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즉 문제를 존중하려면 안전에 대한 키워드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페이지 쓸 수 있는 얘기는 뭐죠? 안전에 집중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불안전 문제점,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안전관리 대상을 꺼낼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얘기가 불안전 관리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낸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안전에 대한 관리 대상이나 불안전 문제를 꺼낼 수 있어요. 즉 가시설에서의 불안전 문제, 불안전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관리 대상을 쓸 수가 있겠죠.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계측관리 항목과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을 쓰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대상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벽체 구조의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 구조의 안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8 토리벽이 벽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띠장이나 아니면 버팀목 같은 것들이 이제 지지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닥에서의 어떤 안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주변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상부 구조물도 있고 주변 구조물도 상부 구조물이 있고 또 하부 구조물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해 보면 상부의 어떤 건축물 같은 부분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어떤 안전 관리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하 매설물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매설물도 있어요. 매설물. 우리가 이제 매설물을 우리 시공을 하면 흙막이 시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매설물 같은 것들을 달아매기 공을 한단 말이에요. 달아매기 하는데 이 4대 매설물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뭐가 있다? 도시가스 같은 것들도 계측을 하죠. 누설이나 아니면 치마에 대한 계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전력통신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나 우오수 박스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 수로 박스나 우오수관, 우수관 또는 오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매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항목과 그 다음에 절차와 유의사항을 쓰는데 이 특히나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관리 대상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상별로. 특히 이런 위험한 것, 즉 우리가 얘기하면 뭐 가스시설이나 전력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계획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달아매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요 위에 앞에 얘기를 무시를 하고 흙막이 계측 관리라고 쓰셔서 어떤 항목과 그다음에 절차와 그다음에 유의사항을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이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대상을 특정을 하고 그 대상별로 항목을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데서 누락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매설물이나 중요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안전 확보, 계측 관리에서 계측 관리에 대해서 쓰는 거죠. 즉 실무상 안전관리 계측, 안전확보 계측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는 향후 개선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무시하고 1페이지에 그냥 계측 관리를 쓰고 3페이지에 일반 계측 얘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설 시공에 대한 안전에서 안전에 대한 취약부 또 안전에 대한 계측 관리가 어떻게 됐냐. 예를 들자면
그 계측에 대한 부분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계측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우각부나 아니면 편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측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취약부죠. 즉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취약한 어떤 대상이나 또는 위치나 또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전 계측 관리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문제 존중이라는 건데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하고 계측 관리에 대해서 그냥 쓴다라는 것은 답안에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볼까요? 개요 쓰고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측의 절차 이렇게 쓰지만 이 절차라는 것은 이제 공법 유형으로 푼다면은 2페이지에 쓰는 게 낫겠죠. 2페이지에 어떻게 한다? 계측의 항목, 계측의 절차, 계측 시 유의사항을 2페이지 쓰는 게 낫겠고요. 아까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쓴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안전상의 어떤 문제점과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부분과 계측을 합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1페이지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계측관리 항목을 썼는데 항목이 이 안전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흙막이 벽체의 안전 또는 지지구조의 안전 또는 굴착면 바닥의 안전 또는 우리가 어떤 가시설을 이용해서 그 매설물을 매달기도 하는데 매달기 구조물의 안전 뭐 이런 안전을 그 대상별로 설명하는 게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냥 내적 외적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관리 대상별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다라맥이나 이런 어떤 그 매설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이 언급만 되어도 다른 문제보다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전이라는 어떤 그 질문 요지를 집중을 했으니까요. 그런 얘기에 빠졌다. 즉 안전관리 대상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대상별로 정리를 하셨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결론이 무엇인가 보면 안전을 확보를 위한 경시관리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무상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안전 확보를 위한 계측을 어떤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측관리 기법이 절대치, 예상치 또는 우리가 이제 경시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썼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즉 안전 부분의 어떤 계측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한다? 1페이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불안전 시의 어떤 흙막이 가시설의 문제점,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서 안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질문 조건에 집중을 하고요. 이 페이지에는 항목과 절차와 유의사항을 쓰는데 항목은 어떻게 쓴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대상별로 정리를 하시고요. 3페이지에서는 실무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안전이라는 질문 조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안전 플러스 계측의 측면에 계측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안을 쓰는 게 문제 존중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질문 조건에 대한 문제 존중하는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